먼 영국 땅에서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기대되는 이정목 서울시립과학관장. 런던에서 북동쪽에 자리한 케임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킹스, 퀸스 등 수십 개의 칼리지가 모여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소재지이기도 한데요. 뉴튼, 다윈, 스티븐 호킹, 케인스 등 노벨상 수상자만 80명이 넘는 명문이죠. 그곳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하준 교수. 2003년 경제학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미르달 상,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 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가 선정한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주류 경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학과 통계학을 동원한 어려운 경제 이론이 아닌 친숙한 대중의 경제학을 위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역시 친숙한 대중의 생물학을 주장하는 이정목 관장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만큼이나 어려운 경제학인데 왜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대중화 운동, 그다음에 대중의 경제학화 운동 이런 운동이 없는 걸까요? 이정목 관장의 질문에 장하준 교수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얼핏 다른 것 같아 보이는 경제학과 생물학이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해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학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죠. 뭐 한계 효용이니 비교 우위니 유효 수요니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지도 않는 좀 이상한 말들도 많고 또 뭐 머리 아프게 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숫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또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배워보려고 뭐 제대로 된 경제학 책을 사면 뭐 수식의 도표에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에 대해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 뭐 내가 알기 어려운 힘든 얘기들 뭐 그냥 뭐 전문가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 말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그냥 이거 뭐 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있는 사람들 뭐 은행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생각할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예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란 무엇일까? 우리 삶에 그 어떤 학문보다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경제는 마치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어려운 단어들로 꽁꽁 무장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눈 덮인 설산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는 게 그냥 지적인 사치가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다. 많은 공공정책 문제들이 경제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민주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참여를 하려면 경제학을 어느 정도 알지 않고서는 참여가 불가능한 거죠.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는 말합니다. 경제학을 아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이죠. 생명과 가장 밀접한 생물학을 통해 바라보는 경제학적 사고. 우리 삶에 한층 가깝게 다가오는 경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경제학 어렵다, 뭐 경제 문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그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뭐 미국의 중동 정책이 됐건 기후변화 문제가 됐건 뭐 안락사의 문제가 됐건 다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견해도 뚜렷하고
목소리도 높여가면서 얘기하신단 말이죠.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경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논쟁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가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그럴까? 왜 경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도리어 더 이해하기 간단한 면도 있는데 그 답이라면은 결국 경제학이 접근이 어려운 학문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접근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사실 경제학 자체가 뭐 훨씬 더 어려운 물리학, 화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닌데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이라는 걸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경제학의 역사가 한 250년 이렇게 됐지만 특히 지난 한 50년, 60년 사이에 경제학이 우리도 이제 뭐 물리학이나 화학 정도 아니래도 과학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욕구가 강해서 그런지 현실 설명력보다는 이론적 정교함을 말하자면 경제학의 지상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론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쓸데없이 이제 복잡한 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론이 이제 많이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복잡한 이론이 꼭 더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경제학을 갖고 예를 들어보면 1980년대 이후에 굉장히 복잡한 수학, 통계학 써가면서 온갖 현란한 금융 이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규제를 덜 할수록 좋다. 기본적인 규제 몇 개만 하고 그냥 놔두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2008년에 본 것처럼 금융위기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에서 신용 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로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오면서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금융사, 증권사들이 줄지어 파산하게 되고 주식시장은 최저치로 붕괴되는 등 최악의 경제 위기였죠.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지경이 되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러온 최악의 사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또 두 번째로 경제학이 자꾸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경제학자들이 일반인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편으로 오만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차피 설명해봤자 보통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텐데 뭘 설명하냐.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듯이 뭐 언론에 이제 자주 기고를 한다던가 대중적인 서적을 쓴다던가 그러면 마치 이거는 굉장히 저급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단수나 오만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이라는 걸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어떤 가치 중립적이고 답이 딱 나오는 그런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고 학자들의 의무는 그냥 정답을 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굳이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최근에 나온 대중경제학 서적들을 보면 경제학이 그냥 뭐 과학이다 이런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만능 학문이다 이런 주장을 암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명시적으로 하는 책도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경제학 대중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하는 미국 시카고 대학 레빗 교수가 쓴 괴짜 경제학. 그다음에 또 뭐 그 정도 팔린 책은 아니지만 미국 뉴욕 타임즈에 기고하고 상당히 대중 하고 소통하는 걸로 유명한 미국 코넬 대학의 프랭크라는 교수가 있는데, 로버트 프랭크라고, 그분이 쓴 뭐 경제 박물학자, 그다음에 영국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의 하포드라는 기자가 쓴 경제학 콘서트, 뭐 이런 책들 보면 부재의 모든 것, 영어로 하면 everything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너 왜 경제학에 관심이 생겼냐고 물어보면 뭐 꼭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경제학이라는 게 보니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더라고요. 하다못해 요즘 보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뭐 경제학 갖고 데이트 잘해서 결혼 잘하는 법 뭐 이런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흥미를 느꼈다 얘기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얘기입니까? 세상에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어디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뭐 말하자면 과대망상증에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적으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보면 경제학은 경제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 전공 분야라고는 경제도 제대로 설명 못하는 학문이 어떻게 감히 나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제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학문을 정의하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특이한 거 아닙니까? 경제학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학문들은 자기의 경계를 연구 방법론이 아니라 연구 대상에 의해서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거는 화학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생물학은 생명체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정치학은 정치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근데 경제학만 유별나게 연구 주제가 아닌 연구 방법, 즉 합리적 선택 이론, 연구 방법론으로 학문의 경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편협한 이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신고전파라는 주류 학파에서 쓰는 소위 합리적 선택 이론, 그걸 가지고 특히 이제 그거를 주로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수학하고 통계학을 사용해서 응용을 하는 거를 유일하게 경제학이 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다른 학문들은 어떤 특정한 거, 뭐 생명체, 화학물질, 특정한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데, 경제학은 모든 것을 굉장히 편협한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는 굉장히 이상한 학문이 돼버렸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경제학이 다른 학문과는 굉장히 다르게 연구 대상이 아닌 연구 방법론으로 자신을 규정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작용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하는 이론이 옳은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에는 요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소위 신고전학파만 있는 게 아니라 고전학파, 마르크스학파, 케인즈학파, 슌페터학파, 오스트리아학파, 행태학파, 제도학파, 개발학파, 이렇게 최소한 8개 학파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더 소규모 학파들까지 포함시키면 경제학의 학파라는 게 뭐 12개라고 할 수도 있고 15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 100개는 아니겠지만 뭐 20개까지 갈 수도 있고.